여기가 아빠 집이라니. 한낮에 떼약볕 아래 있던 김용빈은 시간이 멈춘 듯 굳어 있었다. 낡은 분홍 벽돌 담장 위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잡초까지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바닥 가득 맺힌 땀을 옷자락에 닦으며 떼지 못한 시선을 현관문에 고정했다. 창문 너머 깜빡이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들어오라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21년간 얼어붙은 상실감이 그를 문턱 앞에서 붙잡았다.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서울의 지하 고시원에서 새벽 알바를 뛰며 모은 돈으로 먼 길을 마련했다. 허기진 배를 바나나 하나로 달래며 3시간 남짓 달려온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두렁과 폐교 간판. 비탈진 산길 끝에 멈춰선 작은 시골 정류장. 그곳엔 햇살이 낡은 벤치에 직각으로 꽂혀 있었다. 그는 가방끈을 바짝 당긴 채 시골길을 걸으며 흙먼지가 구두 코에 내려앉는 동안 어린 시절 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를 떠올렸다. 아빠는 어디 있어?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기타줄을 뜯으며 꿀꺽 삼킨 울음이 목젖에 걸려왔다. 외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희망을 붙잡게 했다. 용빈아, 내 아버지가 이 근처로 이사했다더라. 라는 말은 얼어붙은 기억을 녹이는 용광로 같았다. 그러나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집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다. 벽돌 사이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였고 우편함엔 눅눅한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현관문엔 오래된 손때가 얼룩져 있었고 그는 아빠라면 이런 집에 살지 않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그 허름한 풍경 속으로 돌진해버렸다. 여기가 아빠 집이라니 라는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문 하나 여는데 21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숨결을 달래며 노크 대신 문을 밀었다. 삐걱이는 경첩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중년 남성이 나타났고 해진 셔츠 소매와 몽롱한 표정은 꿈에서 막 걸어나온 듯했다. 그는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낯설고 경계하는 눈빛에 멈칫했다. 무슨 일이시죠? 라는 상냥한 목소리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김용빈은 심장을 억누르며 김태우 씨 맞으신지요? 라고 물었다. 말끝이 떨려 허공을 헤맸다. 중년 남성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얼굴엔 위문이 떠올랐다. 대화가 이어지기 전 골목에서 어린 소녀가 달려나왔다. 살구빛 뺨이 통통한 소녀가 아빠, 문 열려 있어 라고 외쳤다. 그 한마디가 낭떠러지처럼 기억 창고를 무너뜨렸고 김용빈은 휘청이며 시간의 강 한가운데 던져진 듯 멍해졌다. 저 아이는 내 동생일까? 라는 생각이 불꽃처럼 튀었다가 꺼졌다. 아빠라니? 라는 혼란이 번졌다. 중년 남성이 힘겹게 입을 뗐다. 혹시 용빈이니? 라는 이름 석자가 침묵을 깨뜨렸다. 김용빈의 눈동자는 폭풍 후 바다처럼 파고를 일으켰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모골이 뜨거워졌지만 아직 울 수 없었다. 진실이 확인되기 전 눈물은 사치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 맞아요 라고 답했다. 소녀가 그의 손가락을 잡으며 삼촌, 아빠 집에 왜 왔어요? 라고 물었고 그 말은 어색함을 녹였다. 김용빈은 미소를 띠며 삼촌이 누굴 찾고 있단다 라고 속삭였다. 중년 남성은 얼굴을 덮은 채 떨며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턱까지 흘렀다. 너무 늦어버렸구나 라는 말에 죄책감과 그리움이 울렸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이는 숨죽여 울고 어떤 이는 장독대의 기대 눈가를 훔쳤다. 골목은 작은 연극 무대가 되었다. 김용빈은 민망했지만 그 고요한 응시가 용기를 주었다. 중년 남성이 품에서 노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색바랜 봉투엔 용빈이라는 2글자가 또렷했다. 쓰지는 못했지만 매년 한 통씩 넣어두었어 라는 말에 어깨가 떨렸다. 김용빈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그 울음은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터뜨리는 통곡 같았다. 21년간 얼어붙은 슬픔이 터져나왔다. 소녀가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고 중년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햇살이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마당에 둥근 상을 펴고 둘러앉았다. 김치전 몇 장과 보리차뿐이었지만 식탁 위엔 우주보다 찬란한 따스함이 맺혔다. 소녀가 삼촌, 노래 불러주세요 라며 기타를 가져왔다. 김용빈은 먼지를 털며 기타줄을 튕겼다. 첫 소절이 흘렀고 허름한 담벽과 낡은 지붕 사이로 맑은 음색이 퍼졌다. 노랫말은 어머니가 한밤중 눈물로 꿰맨 자장가였다. 라라라, 별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너를 불러본다 라는 가사가 골목과 하늘에 메아쳤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으며 내 목소리, 내 엄마랑 꼭 닮았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김용빈의 손놀림이 멈췄다. 노랫소리가 잦아들자 깊은 울음이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골목엔 벌레 소리와 촘촘한 별빛이 깔렸다. 그는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 바람이 지나쳐도 몸속엔 온기가 맴돌았다. 새벽, 작은 방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엔 질문들이 쌓였다. 왜 떠나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니? 라는 질문이 입술 앞에서 미끄러졌다. 대신 미묘한 숨결이 방을 채웠다. 이해와 용서, 죄책감과 사랑이 뒤엉켜 흐느낌과 웃음으로 번졌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갈 버스를 타기 위해 이별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낡은 배낭에 작은 스패너를 넣으며 위급할 때 사용해라. 무슨 일이든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부서진 시간을 고치라는 부탁 같았다. 버스가 골목을 벗어날 때 김용빈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와 소녀가 어깨를 맞대고 화답했다. 그 모습은 시간을 붙잡고 새 미래를 시작하려는 의식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길, 그는 문자 메시지를 적었다. 엄마, 나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났어요. 라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잘했구나, 우리 아들, 이라는 답장에 눈물 자국이 화면을 흐렸다.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의 가슴엔 별빛이 반짝였다. 21년간 찾아 헤맨 온기는 허름한 집보다 견고했고 오래된 편지보다 따뜻했다. 그는 다짐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그 골목의 질문을 잊지 않겠다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라는 단순한 말이 기적이었다. 떨리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변해 관객의 심장을 울렸다. 그 울림은 세상을 휘감았다. 온라인 팬카페엔 김용빈, 눈물의 기적이라는 글이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했고 라디오 DJ들은 21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위한 노래라며 신곡을 틀었다. 공방벽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풍경은 흑백 영화가 컬러로 변하는 듯 찬란했다. 공방 창문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김용빈은 아버지의 손때 묻은 공구들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허술한 무대 같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허술함 속 사랑, 찢어진 편지의 체온, 늦은 사과와 용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조각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낡은 벽돌 담장과 삐걱이는 문,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 모든 것이 그의 노래에 녹아들었다. 소녀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 이웃들의 고요한 응시가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갔다. 그의 이야기는 라디오와 온라인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담긴 진심에 눈물 흘렸다. 김용빈은 공방에서 기타를 들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귀 기울였다. 소녀는 박자를 맞추며 손뼉을 쳤다. 그 순간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녹이는 마법 같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한밤중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그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21년의 기다림, 얼어붙은 기억, 그리고 마침내 만난 가족의 온기.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를 담은 이야기였다. 공방의 낡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실수와 아픔을 조심스레 꺼냈다. 김용빈은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소녀는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김용빈은 서울로 돌아가며 아버지의 스패너를 손에 쥐었다. 그 작은 공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시간을 잇는 약속이었다. 버스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며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논두렁과 폐교 간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엔 가족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해 다시 고시원 방에 들어섰다. 낡은 책상 위에 기타를 내려놓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는 기타를 다시 들고 새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그 노래엔 골목의 햇살, 아버지의 편지, 소녀의 웃음이 담겼다. 그는 무대에 올라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렸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사랑했고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라디오에서 그의 신곡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 지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아버지와 소녀를 떠올렸다. 그들의 얼굴이 그의 노래를 더 빛나게 했다. 공방에 다시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새로 칠한 벽돌 담장을 보여주었다. 허름했던 집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었다. 김용빈은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소녀는 여전히 통통한 뺨으로 웃으며 삼촌을 반겼다. 그들은 함께 마당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김치전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기타를 들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소녀도 함께 따라 불렀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자를 맞췄다. 그 순간 골목은 다시 연극 무대가 되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노래를 들었다. 햇살이 기울며 마당을 비추었고 별빛이 골목에 내려앉았다. 김용빈은 그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되찾는 기적,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공방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다. 21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온기는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온기를 잊지 않고 언제나 노래로 간직하겠다.